24일 토요일 대화전문기업부에서 안동 본사에서 생방송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박 3일 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과 그 다음에 또 제가 처음이라서 좀 많이 서툴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니까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좋은 거는 좋다, 요거는 좀 안 하면 좋겠다. 근데 제가 또 미처 많이 준비해가지고 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앞으로 또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개개인 의견을 취합해야 그래서 어떤 거는 굉장히 시간을 더 늘려야 될 게 있고 또 시간을 줄여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좀 몰랐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 POT 요법 같은 경우는 생전에 한 번도 못 들었던 분들이 다 대부분이라서 이 가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좀 고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서 이게 과연 내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할 때도 그냥 우리 이때까지 악수만 하고 그냥 인사만 가볍게 했었는데 우리가 같이 우리가 눈 바라보기를 하면서 어떤 분은 이제 눈물이 저도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까이 앞에서 눈을 이렇게 많은 사람 눈을 쳐다본 거는 아마 어떤 분은 생전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만나면서 멀리서만 보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 눈이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눈동자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뭡니까 생각이 좀 많이 이렇게 잠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그냥 여기서 주고 나는 받고가 아니고 항상 뭡니까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새로운 오늘은 조금 더 부족하지만은 내일은 뭐냐면은 좀 더 성숙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울고 가고 웃고 가고 우리가 처음에는 다이어트이라면 우리가 살만 빼러 가고 자 내가 키로가 몇 킬로에서 몇 킬로 이게 중요했는데 와서 뭡니까 몸과 마음과 모든 육체와 마음을 같이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 아침에 체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빡시게 했습니다. 6시 반부터 밤에 한 8시 어저께는 거의 한 9시 반 정도에 마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딴 데 가서는 보면 보통 한 12시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12시까지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우리가 장도 비우고 많이 힘들고 했던 부분들인데 아마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우리가 어제 게임도 우리가 이제 시장보기 게임을 했을 때도 아마 처음 하신 분들은 그랬는데 저번에 한번 해봤는 사람들은 왜냐면 벌써 생각하는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했을 때는 많이 낯설었는데 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어제 와가지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제 시장 봐서 뭘 샀는지 물으니까 다 알더라고요. 다 아는 정도가 아니고 파도 사고 양파도 사고 참치도 사고 참외도 사고 고구마도 사고 쌀도 사고 찹쌀도 다 샀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파를 누가 샀고 양파를 누가 샀고 한 것까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시현 대표 사업가님이 뭐 샀습니까? 김 샀잖아 그지? 김씨라고 나는 김을 산 줄 알았어 그지? 그래서 또 우리 김정엽 사장님은 또 뭡니까 이제 대마도 사고 참 이래 보면 박정희 사장님은 대마도 사고 이래 보면 그전에는 이름 알기만 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 많이 좋아지니까 시장도 본 걸 갖고 또 누가 샀는지 다 기억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짝체조도 하고 같이 우리가 뭡니까 할 수 있는 어떤 스킨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사지 하는 부분들도 보면 일부 사람들 왔었지만 시간이 서로 바꿔가 하니까 한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마사지만 받아도 한 20만 원씩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약간 서툴지만은 그래도 상대방이 우리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서로 터치를 해주면서 같이 어루만져 주면서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입니다.
근데 내가 이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만져주고 같이 대화를 하고 하는 그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나는 주고받고가 아니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느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막상 우리가 만났을 때 이때까지 좀 많이 서먹서먹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마칠 때 서먹서먹했는데 끝날 때까지도 서먹서먹해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 와서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모든 사람들하고의 터치가 되니까 굉장히 오늘 이 시간부터는 굉장히 더 가까워집니다. 왜? 그전에는 조금만 알았던 것이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그 2박 3일 동안에 짧으면 짧다고 뭔가 길다면 기는 시간인데 저는 너무 짧았습니다. 오늘은 진짜 편하게 잤습니다. 어제 1분도 안 쉬고 근데 어제는 좀 더 일찍 잤습니다. 하고 한 10분 정도 지나서 내려가가지고 잤는데 아침에 6시 반이잖아요. 거의 다 돼가서 그때 일어나가지고 오늘 안 씻고 바로 나갔습니다. 왜? 시간이 약간 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좀 낯설고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 어색하고 힘들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이 안 되면 저는 항상 5분 하면 5분밖에 못 합니다. 근데 5분이 6분이 되고 6분이 7분이 돼야 내가 변화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5분 딱 하면요 5분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1년이 지나도 5분밖에 못 합니다. 근데 5분을 뭐라고 해? 나는 10초라도 20초라도 좀 더 하시면은 굉장히 더 도움이 됩니다. 어제 제가 그 4가지를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숫자를 거꾸로 세게 해봤잖아요. 그지? 왜? 여러분들이 1, 2, 3, 4, 5, 6, 7, 8, 9, 10 이라면 그냥 내가 생각 없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제 몇 가지를 했습니까? 4가지를 하면서 숫자를 거꾸로 세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숫자가 잘 안 잊지? 왜? 늘상 익숙한데 우리가 있다가 뭡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뇌를 계속 운동하게 만드니까 안 하던 어색한 걸 하니까 뭡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뭡니까? 굉장히 좀 낯설었는데 이제는 다음에 할 때는 더 잘합니다. 거의 잘하는 정도가 뭐라고 해요? 속도가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저도 저번에 1박 2일 할 때 하고 요번에 해서 보니까 너무 잘하고요. 너무 멋있고 굉장히 뭔가 그 성장하는 정도가 아니고 조금이 아니고 많이 여러분들이 성장된 걸 보고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애교로 봐주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뭐라고 해요? 길게 가야 되고 근데 마침 우리 식구들이 하니까 그래도 조금 그나마 좀 불편했던 부분들은 좀 지나갈 수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저도 아까 시간하고 배분을 다음에 할 때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만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만날 때마다 요런 부분들은 더 하면 좋겠다. 요런 부분들 시간과 뭡니까 이런 것을 좀 전략하면 좋겠다. 요 시간은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요런 부분들이 되면 아마 어느 회사에 뭡니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프로그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을 때와 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지금 반짝반짝한데 그래서 딴 거 없습니다.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야 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뭡니까 이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 나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남들한테 줄 게 없는데 내가 말할 게 없는데 남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야, 니 2박 3일 동안 가서 뭐 했노? 몰라. 뭐 가서 뭐 밥도 굶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뭡니까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그분들이 야 나도 가서 니처럼 이렇게 좋아지니까 나도 가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가 한 달 내도록 프로그램을 제가 줬잖아요. 그지? 그전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줬을 때는 저는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물어보니까 제가 어제 부교감 신경 물어보니까 부교감? 교장 위에 교장 밑에 교감이 있고 교감 밑에 부교감이 있는데 과연 부교감 신경이 뭐냐? 저도 그냥 제가 같은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와 본인들이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할 때는 알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저께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언어, 내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맞게 이렇게 설명을 적으시면 아 이거는 뭔지를 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천하기도 좋고 우리가 이때까지 그 뭡니까 이제 단톡방에 보면 맹서정 상임이나 일부 몇 사람만 올리고 나머지는 뭐라고 해 전부 다 눈팅인 거지.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 슬라이드 엣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사소하고 남이 볼 때는 진짜 하찮은 일입니다. 근데 그 백만장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하찮은 하나, 이불을 똑 개는 하나, 이불을 그냥 아무 때나 던지놓고 했는데 그 이불을 개는 하나가 뭐라고 해? 성공의 인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라 하면 굉장히 크고 멋있고 하는 줄 알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다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뭡니까? 사소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 해?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소하니까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소한 게 뭐라는 겁니까? 내가 성공의 씨앗이 돼서 그 씨앗이 물을 주면 자라가지고 뭡니까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어떻게 한다고 해? 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지금은 잘 잘 모릅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3개월이 지나면 자기는 잘 몰라도 주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언니야, 니 왜 이래 얼굴이 왜 좋아졌노? 왜 좋아졌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할 때 그냥 나의 얼굴이 나의 밝은 얼굴이 뭐라고 해? 딴 사람들하고 오는 데 있어가지고 뭡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 밑벌을 자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서 그 어떤 것들은 굉장히 뭐라고 해 낯설고 어떤 거는 시간이 잘 가기도 하고 해 어떤 거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못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첫날은 이제 묻고 빼고 하는 게 이제 힘이 없는데 저는 이제 뭡니까 첫 시간에 그만 묻고 나면은 저는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같이 묻고 같이 나누고 해본 길에 급하니까 하다가 또 중간에 뛰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은 그러니까 아까 개선해서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왜? 이런 경험들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그 다음에 어느 순서가 1번이 5번을 가야 되고 5번이 10번을 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더 뭡니까 이제 그 짤 때 이제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지금보다도 더 10배, 100배 더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하루쯤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저도 딴 데 모임에 갔을 때는 항상 저는 강사로 갔잖아요. 그지? 다 준비해놓은 밥상에 저는 2시간, 3시간 아침에 체조면 체조 요것만 제 분야만 그 딱 가르쳐 주다 보니까 저는 전체적인 부분들은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들은 뭡니까 이제 또 딴 사람이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요소마다 한 2~3사람 정도가 같이 어울려서 하면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더 멋진 우리가 뭡니까 이제 밑부의 어떤 우리 프로그램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에 뭐 굶었는데 눈은 다 초롱초롱하고 근데 배는 하나도 안 고픈 제가 보니까 안 고픕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더 맑고 뭡니까 해보시면 에너지가 더 나타납니다. 왜? 이때까지는 굶으면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해보면 3일째가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일이 딱 지나는 순간에 뭡니까 우리 뇌는 밥을 안 주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우리 주인한테 밥 달라 소리를 안 합니다. 왜? 밥을 달라고 그렇게 애를 뭡니까 이제 주인한테 이야기했는데 밥을 안 줬잖아요. 한 3일까지는 주인하고 맨날 싸웁니다. 몸이 왜? 밥 달라고. 근데 그래도 주인이 말을 안 듣고 밥을 안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이고 저 주인은 말을 해봐야 내 말 안 듣는 거구나. 그래서 밥 달라는 거 포기합니다.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뭡니까 우리가 보통 할 때보다 뭡니까 후회가 더 중요하니까 집에 가서도 뭐라고 해요? 그 맛있는 오늘도 뭐 고기 뭐 이보다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서서히 같이 한번 해보시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변하지. 오늘 뭐 집에 가자마자 뭐 고기하고 뭡니까? 예? 맛있는 거 그거 무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은 절제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절제가 안 되니까 못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절제가 딱 되고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을 딱 보니까 어떤 분은 우리가 촬영을 해줍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촬영을 딱 해보니까요. 제일 고급 있잖아요. 성룡차들이 제일 새벽에 나가더라고요. 왜? 그만큼 뭐라고요? 딴 사람들보다 한 발 더 뭐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행동하고 많이 뭡니까 이제 더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아침에 저도 여기 와서 새벽에 이제 일어나다 보면 저는 집에 가서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도 하게 되고 내 몸이 이제 이렇게 또 바뀝니다. 그전에는 저도 새벽 2시, 3시에 자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어제는 딱 끝나고 나니까 10분도 안 돼가지고 음나라로 가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뭐라고 해 중간에 안 깨고 바로 아침에 6시 몇 분에 왜? 야간 갔다고 이야기했죠. 아침에 6시 반에 가야 된다. 근데 저도 학생에서 오늘 아이라고 만약에 잤을 것 같아요. 왜? 유혹을 하자는 거지. 야, 지금 일어나면 안 돼. 좀 더 자야 돼. 1분만 더 자야 돼. 이랬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뭡니까? 그 강사니까 일어나야 된다니까 벌떡 일어나서 뭡니까? 오늘은 안 씻고 오늘 바로 나왔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씻고 샤워하고 나왔는데 오늘은 왜? 시간이 더 급하고 약속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모임을 가든지 어디를 가면 한 15분, 20분 빨리 갑니다. 근데 어떤 한 분 때문에 개인적은 괜찮아요. 근데 단체 행동을 할 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 10분만 해도 10명이든 100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하시면,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좀 늦었으면 그럴 때는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앞장서 가지고 같이 우리 프로그램 동참을 하고, 그다음에 했을 때는 진짜 있는 거 전부 다 내려놓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중했을 때 더 큰 효과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박 3일 동안 고생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만날 걸 약속하면서 이 좋은 환경과 이 좋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우리 미프의 권오진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이제 이틀 동안 못했습니다. 그죠? 못하다가 오늘 이제 진행을 하는데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왜 미쿠가 5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생방송 방송을 하다가 왜 이틀 동안 안 했는지. 저희 이제 이곳은 어디냐면 대마의 본고장, 대마의 메카, 우리 대한민국 경북 안동 태화동 미쿠 본사 사업에서 오늘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5월 이제 말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행사는 오랜만에 제가 진행을 했어요. 원래 저희 미쿠가 이제 2020년에 탄생된 회사고 2022년 1월 달에 저희 계룡산에서 힐링 캠프를 진행했어요. 그때 저희가 처음에는 2박 3일로 진행하다가 이제 1박 2일로 매주 진행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약 2년 정도 제가 진행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잠시 이제 그만두고 다시 이제 2025년 이제 5월에 제가 다시 이제 새롭게 힐링 캠프 겸 우리 남용수의 다이어트 앤 건강 캠프를 1박 2일 동안 진행을 했고 오늘 마지막 3일차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쿠는 대마 전문 기업이죠. 대마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유통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먼저 건강해지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다이어트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체중을 빼야 된다, 줄여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쉽다면 다이어트 회사들이 다들 성공하고 했겠죠, 그죠? 근데 막상 다이어트 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체는요, 가던 그 방향성대로 쭉 가려고 하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먹던 생활 습관의 식습관이 단시간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남영수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뇌가 이제 어떤 신호를 보내거나 지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 했던 행동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뭐 일주일, 한 달, 두 달 정도의 다이어트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식단 조절이나 뭐 운동을 통해서 체중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문제가 되고 또 그 한두 달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이제 어떤 인내 내지는 고통이 따르죠. 그런데 이 대마라는 것은 제일 빠르게 적응하는 게 어디냐면 뇌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제일 빠르게 적응해요? 네. 뇌에 제일 빨리 작용하다 보니까 우리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뇌는 뭐 비비비막이라고 그래가지고 세 가지 막으로 감싸져 있어요. 왜냐하면 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 보니까 외부의 물질들이 침입을 못하게 막는 막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세 개의 막을 유일하게 뚫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대만은 마약은 아닙니다만, 물론 마약을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물질 자체가 어떻다고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에 작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기분 좋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마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대마에는 카나비노이드라고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를 원래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계 물질이에요. 원래. 그래서 카나비노이드를 엔도카나비노이드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이게 분비가 되지 않아요.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듯이 엔도카나비노이드도 분비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급격하게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고 노화에 따른 각종 질병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단시간에 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노화에 따른 대사 질환으로 인해서 상당히 뭐 두려워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죠? 왜냐하면 이제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경우는 준비도 없이 이제 가족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나오는 증상만 완화시키는 약을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증상은 완화가 되죠. 고혈압이든 당뇨든 고지혈이든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나요?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안 들어갔죠. 그냥 증상만 어떻게 해요? 완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급할 때 뭐 한 달, 뭐 두 달 정도는 이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 몸을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약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첫 번째로 우리를 젊어지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엔도카나비노이드와 비슷한 카나비노이드란 물질이 대마에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대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인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안 좋은 걸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대마에 대해서 지금 열풍을 넘어서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대마가 가지고 있는 힘이 강력하고 거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나 돈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우리 미포는 그래도 빠르게 시작했어요. 2018년에 대마 산업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경북 안동 이곳은 2020년에 대마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돼서 대마를 재배하고 키우고 또 수지나 꽃을 활용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이곳 안동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뿌리가 되는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 인식도 이제 5년이나 6년이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개선이 됐죠. 이제는 이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대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더 파격적인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한번 딱 보고 나면 내가 한번 저거 먹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근데 막상 사 먹으려면 사 먹을 때가 잘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CBD 혹은 뭐 대마 뭐 종자유 혹은 뭐 관련한 제품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가격들이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인터넷은. 왜 인터넷 가격이 낮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프라인이 비쌀까요? 온라인이 비쌀까요? 제품 가격이 비슷하다면 오프라인이 비싸요. 왜냐면 오프라인 내가 직접 발품 팔고 가가지고 눈으로 보고 만져도 보고 먹어도 보고 입어도 보고 그러고 사죠. 그럼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옆에 또 누가 있어요? 친구가 예? 친구가 따라가요. 옆에서 사라고 살짝 얘기하죠. 이건 어디도 좋고 저건 저기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 더해서 또 신뢰가 가죠. 그래서 오프라인 제품들은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근데 온라인은 그게 아니에요. 온라인은 100% 누가 보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져볼 수 있어요. 먹어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없어요?
그 옆에서 누가 막 이게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가격이 높으면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래서 가격이 대체적으로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온라인의 어떤 유통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마 관련 제품들도 역시나 온라인 가격이 어떻게 해요? 조금 쌌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CBD나 대마 종류를 검색해 보세요. 100ml에 49만 9천 원짜리도 있어요. 얼마요? 몇 밀이에요? 100ml 요만하죠? 그럼 싸요 비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야 대마를 검색했는데 이게 나오네? 또 인기도 많네? 근데 가격이 비싸네?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이야 정말 좋은 것 같다. 얼마나 좋으면 이게 종이컵 한 컵밖에 안 되는 게 무슨 50만 원씩 하는. 역시 TV에서 봤던 그 정보가 얘를 보면 그렇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까 말까요? 하겠죠. 이게 이제 어떤 기대치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격이 낮은 것부터 제품이 팔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고조가 돼 있다. 즉 흥분 상태에 있다. 이러면 어때요? 기왕이면 남들보다 좋은 걸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해서 비싼 것들이 선택을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비싼 제품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더라. 문제는 그 비싼 제품들이 정말로 효능을 내면 참 좋아요. 맞죠? 그런데 그 비싼 제품들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CBD라고 이렇게 팔아요. 카나비노이드라고 파는데 뭐 카나비노이드 몇 프로 이렇게 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뭘까요 그게? 대마 종자유예요. 그 외에는 대마를 가공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유통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100% 뭐다? 대마 기름이다. 그냥 대마 종자유 즉 햄프시드를 짠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좋아요 물론. 문제는 그게 원산지가 어딜까요? 수입산입니다. 대부분은 미국이나 캐나다, 요즘에는 뭐 유럽보다 네덜란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물밀듯이 막 쏟아져 들어온 데가 있어요. 개떼처럼. 어딜까요? 중국이죠. 그 얘기를 할까 안 할까요?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이거 돋보기 끼고 봐야 보여. 안 그래도 눈이 안 보여가지고 보일듯 말듯한데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냥 대마에 대한 얘기만 쭉창창해 좋다고. 그죠? 근데 그거 먹어본 사람은 어떨까요? 좋다는 사람 있어요, 물론. 하지만 다 좋다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대마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나빠질까 걱정을 합니다. 수입산과 국내산 차이는 많아요. 일단은 가격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원물에 대한 가격이 있잖아요. 대마 시드, 즉 햄프 시드든 그걸 짠 대마 종자유든 원물에 대한 가격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수입산 얼마나 하냐면요. 햄프 시드가 1kg에 한 10,000원 정도예요. 싼 건 5,000원. 시장 가면 팝니다, 여러분들. 그 부산에 가면 부전시장, 큰 시장 가면 어떻게 파냐면 여러분들 비싼 거는 원래 어떻게 팔아요? 꼭꼭 숨겨놨다 이렇게 팔죠. 근데 이제 막 그냥 그 바가지로 퍼서 파는 건 어떻게 팔아요?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팔죠. 이만한 비닐 그 봉지가 있어요. 부전시장 가보세요. 씨앗 파는 데 있어요. 이만해 이렇게 크기가. 그리고 높이가 이만해. 거기다가 까뜩 들어있어요. 그 대만씨가. 그래가지고 킬로그램씩 달아서 팔아요. 그래서 한 10,000원 내외 정도 됩니다. 1kg에. 걔는 이제 기름을 짜면 그 대마 종자유 있죠. 기름은 이제 1리터에 뭐 한 20,000원 정도가 됩니다. 1리터에 1000ml죠. 1000ml에 얼마요? 1, 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국내산 어떨까요? 대마 C가 1kg에 한 30만 원 합니다, 여러분들. 그 몇 배 비싸요? 30배. 기름을 짜면 기름이 되죠. 기름은 1리터에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역시나 몇 배? 30배 차이 나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원물이 30배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30배 싼 걸로 만든 걸 드시겠어요? 30배 비싼 걸로 만든 걸 드시겠어요? 똑같다 하면은. 그럼 뭐 질문 하나 많았죠. 그리고 국내산은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인삼이 그러하듯이 대한민국은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털을 참 잘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석유가 나지 않는다고. 그 왜 당군 할아버지는 이런 땅에 우리를 살게 해가지고 그 사우디나 뭐 이런 데 이제 중동 가면 뭐 놀고 먹어도 한 달 1년에 막 5천만 원씩 이런씩 그냥 수당 주고 하는데 그죠? 왜 우리나라는 이런 데 털을 잡아가지고 이 가난하고 못 살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그렇게 되어져 왔어요.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죠. 거기에 자라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도 똑같이 약성이 정말 뛰어나요. 이것도 정말로 잘 활용하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해서 대마 역시도 수입산과 국내산은 엄격한 차이가 있다.
그 증거는 여러분들 수입산이 한국에 수입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법은 2018년에 개정이 됐지만 이미 이전부터 미국에 캐나다에 사시던 분들이 수입해다가 혹은 사다가 먹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만약 국내산 대마의 어떤 효능이 어느 정도 근접을 했다면 10년이 넘는 세월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러나요? 먹어본 사람들이 뭐 맛은 뭐 그럭저럭 먹을만한데 뭐 잘 모르겠다. 또 어떤 분은 뭐 잠은 잘 오더라. 어떤 분은 입맛이 좋아지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뭐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또 한 가지는 먹기가 조금 그렇다 이런 분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그냥 잠잠하게 진행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요 국내산 같은 경우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국내산이 좋다는 소문이 우리나라 안동이 대만 특구로 지정된 지 이제 5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또 대마를 재배하는 농가도 많지도 않아요. 저희 밑부하고 안동농협하고 몇 군데만 계약 재배를 하고 생산량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디 사람들이 제일 이 대마씨나 대마 종자를 많이 먹었을까요? 지역으로 따져보면 전국적으로 어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었을까요? 부산이죠. 왜 그럴까요? 대마의 본거지가 안동이긴 하지만 그것을 유통하는 속을 본거지는 어디예요?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부산이 제일 많이 먹었으니까 총량으로 따지면 인구 대비로 따지면 어디가 제일 많이 먹었을까요? 인구 대비로 안동이죠. 왜 안동일까요? 안동은 재배하는 농가가 고개만 돌리면 재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TV에 좋다는데 남들 뭐가 좋다는데 호기심이 생겨 안 생겨요? 해서 사 먹었던 그 농민들이나 안동 시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어떨까요? 정말 좋거든. 그래가지고 안동에서 기름을 짜가지고 파는 데가 많거든요. 얼마에 파냐면 소주병 아시죠 여러분들? 소주병에 소주는 담으면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참기름도 담고 들기름도 담잖아요. 그죠? 참기름 들기름 얼마나 해요? 소주병 한 병에? 3만 원, 2만 원, 3만 원. 그죠? 2만 원, 3만 원 하죠. 보통 2만 원에 3만 원, 뭐 3만 원 얼마 비싼 거는 그죠? 그런데 이 대마 종자이고 소주병 한 병에 안동에서 얼마에 파냐면 그 농민들이 직거래로 16만 원에 팔아요. 근데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린다니까. 16만 원이면 싸요 비싸요? 비쌌어요. 비싸요 여러분들. 그것도 농민들이나 여기 그 지역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서 시민들이 사 먹기는 가격이 비싸요? 비쌉니다 여러분들. 싼 거 아니에요. 근데 팔린다 팔린다니까 여러분들. 왜 팔려요? 먹어본 사람이 입소문을 내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문들이 조금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해서 수입산과 국내산의 차이는 엄격하게 차이가 나고 또 이 대한민국의 그 여러 땅 중에 이 경북 땅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안동은요 어떤 농산물이 정말로 품질이 뛰어난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안동에서 음식을 드셔보신 분들은 좀 맛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네. 왜 맛있을까요?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그 농산물이 재료가 신선하고 좋은데 특히 이제 안동에 또 특산품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문어가 또 그렇게 맛있어요 안동이. 네. 강고등어하고 그 이제 어디서 잡히냐 봤더니 이제 안동 댐에서 잡힌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진짜로 또 이거 미국가 또 저기 안동에서 문어를 잡는다고 하면 안 되고 그만큼 안동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기후적, 지형적, 토질적으로 좋은가 봐요.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왜 안동이 대마 특구로 지정이 되냐면 마지막까지 대마를 재배한 곳이 안동이란 말이에요. 왜? 품질이 뛰어나니까 마지막까지 안동에서 명맥을 유지했던 거예요. 안동포 아시죠? 네. 그 왜 품질이 뛰어나니까. 해서 안동이 특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 밑부는 5년 동안 한 걸음을 이렇게 걸어왔어. 계속 같은 길을 걸어왔죠. 남들이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 대마 산업이라는 그 원대한 어떤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몰라줬지만 이제는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야흐로 이제 대한민국도 대마의 열풍이 넘어서 광풍이 휘몰아칠 것이다. 저는 올해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더위가 시작될 쯤 되면 바람이 불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올 연말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아마도 대한민국의 대마로 뒤집어질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까지의 건강 관련 시장이 이 정도 있었다 그러면 이 정도 있었죠. 얼마나요? 이 정도 있었어요. 이 정도. 네?
봤죠? 얼마나지? 요 정도 있었어요.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대마 관련 건강시장이 얼마나 지냐면 한 이만해질 예정이. 네? 즉 지금까지의 건강시장하고 이 대마라는 단일 어떤 제품하고 저는 맞먹는 시대가 머지않은 시점이 없다. 물론 대마만 가지고 제품을 만든 건 아니죠. 대마 플러스 뭐를 또 첨가해요? 다른 좋은 원료들을 넣었죠. 저희 카나비드 K는 단기 데컷이나고 컴파운드 K하고 들어가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2년 만에 이렇게 이제 안동 우리 사옥에서 힐링 캠프 겸 다이어트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좀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곳이 이제 대마의 메카가 안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동에서도 대마의 중심이 어디가 될까요? 이 안동의 태화동, 이 미부 사옥이 아마도 될 예정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건물이요, 여기 좀 주택가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개발된 곳이에요. 보니까 건물들이 어떻게 좀 반듯반듯하게 있죠, 그래도. 이 골목이 막 지그재그로 막 돼 있지 않잖아요. 지그재그로 돼 있나요? 그냥 반듯하게 돼 있죠. 깔끔하게. 이게 이제 한 30년 전에는 여기 건물이 없었어요. 여기 이제 골짜기였어요. 그 옆에 산 있죠, 산. 공원. 그 산 정상이라고 여러분, 공원이. 산이에요, 산. 여기는 계곡이었고. 그래서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는데, 얘를 다 이제 철거하고, 다시 이제 어떤, 계획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좀 주택가이긴 하고, 조금 큰 도로에서 조금 올라오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이 건물을 왜 샀냐 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왜 샀냐? 돈이 남아 도냐? 그 여기 좀 가치도 앞으로 오를 확률도 좀 떨어질 것 같고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게 왜 샀냐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요, 제가 이 건물을 사려고 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안동에 이제 대마에 농사를 짓고 본 것이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무실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점이. 그래서 4년 전에 제가 사무실을 안동에 알아봤어요. 알아보다 보니까 마땅한 게 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비용도 좀 기왕이면 계속 쓰는 게 아니니까 좀 적게 들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다용도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일반 사무실이 아니고 해서 이제 쭉 알아보는데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매물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제가 매물을 처음부터 본 게 아니에요. 살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임대를 하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매물이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쫓아와 봤어요. 처음에 이 건물을 봤을 때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그 밖이나 안이나 보니까 어때요? 아니, 호텔은 아니고 그냥 뭐 봐줄만 하죠, 그냥. 뭐 그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냥 뭐 봐줄만 하네. 뭐 이 정도의, 그죠? 근데 처음 왔을 때는요, 아이고, 이거를요, 그냥 웬만 한 100명이 와서 건물 살려고 왔다가 보고 가잖아요. 100명이 다 도망갔을 거야. 그러만 나설려고. 엉망이 엉망. 완전히 말도 못하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사람도 보통 어떤 분들은 겉모습을 보고 어떤 분들은 뭐를 봐요? 옷을 벗어서 속을 봐요?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이나 내면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건물이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활용하기에 이 알맹이를 봤어요. 과연 처음에 이 건물을 누가 어떻게 지었고 과연 이 건물이 어떤 형태인지를 보면 돼요. 그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여요. 우리 밖에 보면 대리석으로 건물이 좀 마감돼 있죠. 그리고 여기 계단도 보면 뭘로 마감돼 있어, 바닥이? 대리석. 여러분들 시골에 대리석으로 계단 마감하는 거 쉽고 어려울까요? 아니,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바깥에를 대리석으로 마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딱 봐도 건물 어떻게 지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지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수가 있는지 쭉 봤어요. 건물이 한 30년 되면 누수가 보통 있어, 없어요? 그 누수, 지금은 없더라도 누수 흔적은 있어요. 이렇게 실내에서 꼼꼼히 보면. 근데 누수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건물이 기둥만 세우고 나머지는 뭘로 지어요? 3층 건물이니까. 기둥만 공구리 치고 나머지는 뭘로 해요? 옆에 벽을? 벽돌을 쌌잖아, 보통. 조적이에요, 조적. 조진 게 아니고 조진 게 아니고 조적을 쌓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기둥만 콘크리 치고 나머지 벽은 벽돌을 이렇게 쌓아요. 3층, 4층, 5층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예전에 왜냐면 콘크리 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근데 건물을 보니까 벽돌을 안 쌓았어. 뭘로 했어요? 벽이 다 콘크리 옹벽이에요. 다.
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그 건물에 균열도 없고 뒤틀림이나 이런 것도 없고 누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알지다. 겉모습은 향단이 같은데 마음은 추장이더라 보니까.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겉모습만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알맹이를 보다 보니까 건물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이제 제가 나무들이 쭉 있는 거 보이죠? 어제도 제가 이발 시킨다고 참 고생했어요. 이거 좀 키가 커가지고 그 짬대 들고 제가 목이 얼마나 아픈지 그것도 관리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근데 건물들이 그 자두나무가 저는 아름들이 되는 자두나무를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름들이 되는 자두나무 봤어요? 못 봤어. 그 전에 이게 나무가 썩거나 죽거나 혹은 열매를 안 맺어 잘라내 버립니다, 보통은. 그래서 아름드리까지 키우는 자두나무는 잘 없어요. 그죠? 근데 아름드리 자두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도 있고 또 뭐가 있어, 매실도 있고 대추도 있고 포도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이 나무들은 단시간에 키울 수 있어 없어요? 회화나무를 제가 3년 전에 심어놨습니다만 얘를 인간구실하게 만들려면 앞으로 10년 걸려야 돼요. 아, 인간구실이 아니죠. 나무구실하게 만들려면 10년은 노력해야 돼, 최소한. 맞잖아요. 근데 한 30년 넘게 제대로 나무를 가꾸고 키워놓은 거예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뭐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안다 모른다. 그때 당시에 나무를 봤을 때는 나 머리 미친년은 아니잖아요. 산발을 한 것처럼 나무가 막 지멋대로 막 쭉쭉쭉 자라가지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뭔지 아마 이게 이게 흉물이다 싶을 정도로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걔도 제대로 가꾸니까 어때요? 엄청 멋지잖아요, 지금. 이발도 제대로 시키고 단장을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4년 전에 이제 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올 리모델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건축가하고 협의하고 해가지고 도면까지 그렸어요. 아마 4년 전에 도면 제가 보여드린 거 도면이요, 이렇게 커요. 그 예전에 우리 스케치북 있죠? 그 정도 사이즈에 한 7, 80페이지 정도 되게끔 이렇게 도면을 다 그렸어요. 1층, 2층, 3층 해가지고 막 각 칸별로 또 자재가 뭐 들어. 도면 그리기 쉽지 않아요. 한 6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또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잠깐 스톱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부분 이제 손 봐가지고 지금 이 형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을 보면 처음에 봤던 분들은 이 건물 가지고 뭐를 하려고 샀나 싶었는데 또 지금 보면 뭐 그럭저럭 쓸만하네. 그래서 1층은 저희가 이제 쉬는 휴식 공간으로 쓰고, 그죠? 투룸이 2개, 원룸이 1개. 그 다음에 2층은 뭐로 쓰고 있어요? 저희 이제 공장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3층은 뭘로 쓰고 있어요? 교육장. 이렇게 이제 현재 이 자리가 3층 교육장, 여기 통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4층은 뭐예요? 옥상. 그 뭐 창고 겸 뭐 옥상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해서 나름 이제 건물을 좀 저희가 알차게 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주차하기가 좋을까 나쁠까요? 주차. 어떤 분들은 주차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도대체 주차를 어디서 얼마나 편하게 하시다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정도 주차 환경이면요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면 도시에 살면은 주차할 데 있어 없어요. 특히 우리 이제 맹서장 우리 저기 중국 대표 작가님 계신 안양에 가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거기를 한 20분 동안 돌았어요. 돈을 내려고 해도 없어. 돈을 주겠다는데도 없어요, 뒷자리가. 무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뺑글 그것도 걸어서 한참 걸린 한 10분 가까이 거리까지 뺑글 돌았는데 물론 제가 못 찾은 것도 있겠죠. 뭐 처음이니까. 근데 주차장이 잘 없어요. 도시에 가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주차가 낮에 오면. 밤에는 물론 없어요. 주민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낮에 어때요? 한 200m 반경에 찾을 때 있을 거 없을까요? 아마 수십 대는 될 수 있어요. 200m 반경 정도면. 그래서 주차하기도 저는 나름 괜찮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당도 있고 하니까 어때요? 여기 마당에 앉아 계시면 시골에 온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네. 좀 도시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마음이 조금 이제 좀 힐링되고 또 추억이 새록새록 돋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앞으로 이것을 이제 좀 정기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다음 주 6월 12일이죠. 네. 12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힐링 캠프는 아니고요. 그때는 우리 이제 샵장하고 예비 샵장 워크샵을 1박 2일 동안 우리 지금까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직급자 워크샵을 계속 했었죠, 그죠? 네. 힐링 캠프는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에는 우리 샵장하고 예비 샵장의 우리 워크샵을 이 자리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리뉴얼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밑분은 어떤 분들은 사람이 모이니까 다단계네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가 다단계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단계 그러면 무슨 생각이냐면 다단계는 나쁜 거다. 뭐라고요? 다단계는 나쁜 거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메시 아시죠 여러분들? 축구 선수 메시 예. 유명하죠. 네. 전 세계적인 어떤 대스타고 또 젊은 그 남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메시가 예전에 지금 모르겠어요. 아메이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광고? 아멘. 그래가지고 아메이 그 쇼핑백에 축구하는 메시 그림이 딱 있어요. 사진이. 그랬더만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랬는지 아세요? 야 이거 짝퉁이네. 예? 아메이 다단계 회사에서 메시 갖다가 썼네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다단계 그럼 뭐라 생각한다? 나쁜 거. 근데 다단계가 나쁠까요? 아니요. 아메이가 나쁜 회사예요? 아니요. 애토미가 나쁜 회사예요? 아니죠. 그러면 다단계가 왜 나쁘다고 인식할까요? 다단계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뭐가 붙어야 돼요? 다단계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불법이 붙어야 되죠. 사업도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업은 좋은 사업이잖아요. 근데 남을 사기치는 불법 사업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도 사업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다단계도 좋은 겁니다. 원래는 좋은 거예요. 아메이 지금 전 세계적인 엉망진창 많잖아요, 그죠? 아메이 그 다단계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광고비를 적게 써요. 아예 안 쓰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 제품에 비해 광고비를 적게 써요. 즉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입소문이 나려면 제품이 좋아야 된다, 나빠야 된다? 좋아야 돼요. 가격은 엄청 비싸야 된다, 엄청 싸야 된다. 엄청 싸야 됩니다. 맞아요. 엄청 싼 데는 저기 다이소 가면 있고요. 중국 가면 있고 엄청 싸면 안 사. 엄청 싸게. 여러분들 엄청 싼데 품질이 고퀄리티가 된다 안 되는 안 된다.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엄청 비싼데 품질이 떨어지는 건 있어요. 하지만 다단계 같은 경우는 품질은 고퀄리티, 가격은 저렴 이렇게 자꾸 그러네요. 딱 누가 자꾸 저렴 그래? 싸구려 제품 어디 있어 다단계에? 싸게 좋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격은 제품은 고퀄리티,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야 안 나요? 나죠. 그래서 다단계는 좋은 거다. 문제는 앞에 뭐가 붙으면 나쁜 거다? 불법. 그럼 대한민국에 좋은 다단계를 많이 할까요? 불법 다단계를 많이 할까요? 불법밖에 몰라 사람들이. 해본 사람들은 좋은 다단계를 알지만 안 해본 사람들은 뭐만 알아? 불법만 알아. 왜 매스컴이나 늘 그런 얘기만 하니까 안 좋다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머리가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원조격인 그 다단계를 뛰어넘는 이제 어떤 전략이나 플랜을 짜가지고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은 다단계 그러면은 안 좋다. 우리 엄마 또 다단계야. 그래서 엄마가 가져온 물건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근데 미프 제품은 쓴다, 안 쓴다? 쓴다. 심지어는 몰래 감춰놓고 쓴다. 몰래 감춰놓고 먹는다. 우리 제품은 먹어보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밑부는 다단계는 아닙니다. 다단계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저희는 다단계가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자상거래였죠. 원래는. 그죠? 네. 전자상거래는 뭘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 그러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늘 지금 손에 들고 옆구리 차고 있는 거 뭐예요? 핸드폰. 그 핸드폰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전지전능하다니까 여러분들.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의 몫을 누가 한다고요? 이 휴대폰 하나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만 활용하면 은행도 됐다가 관공서도 됐다가 또 뭐가 돼요? 뭐 다 됩니다. 아무튼 차도 조정하고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전자상거래 내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물건을 사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까지 생겨요? 소득까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저희 밑부는 앞으로 이 전자상거래라는 시스템과 더불어서 또 오프라인인 샵 시스템을 같이 결합을 할 예정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온라인만 가기도 그래. 물론 앞으로 온라인 시대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밖에 상점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전화기만 들고 다 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이 오프라인 상점은 있어요. 그 형태가 변형이 돼 나갈 뿐이에요. 그죠? 예전에 시장이 줄였다면 지금 뭐 백화점이나 마트나 또 마트도 예전에 그냥
그 조금씩 파는 그냥 개인 소비자 위주의 중심에서 하면 또 앞으로 어때요? 이 대규모 묶음 상품, 코스트코라든가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묶음 상품을 또 팔고 이게 또 늘어나. 일반 마트는 줄어들고 그런 마트는 어떻게 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는 오프라인이 샵하고 그리고 온라인이 시장하고 전자상거래하고 같이 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미국은 지금 20가지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200가지 정도 제품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바르는 거, 씻고 자는 모든 제품을 이 대마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게 저는 한 200가지 정도면 된다고 봐요. 물론 100%다 충족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스몰 라이프를 추구한다 그러면 충분히 200가지 정도면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는 우리 미국 거도 지금 미국 거 가지고 어느 정도 되지 않아요? 됩니다. 저는 하루 2끼를 지금 미국 걸로 해결하잖아요. 4년 됐어요. 미국 가지고. 네? 그 먹는 거만 미국 거로만 해결돼도 가짓수가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요? 내가 물건을 사고 선택하는 가짓수가 엄청 줄어들죠.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에서 200가지 제품을 가지고 먹는 거, 입는 거, 바르는 거, 씻는 거, 자는 거 전부 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살 수도 있지만 또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얘를 눈으로도 보고 그죠? 만져도 보고 촉감도 느껴보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으면 먹어도 보고 그리고 선택하면 조금 더 선택이 빠르고 쉽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샵입니다. 그리고 샵에서도 여러분들 온라인 시스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나는 집이 좀 멀어요. 오기는 아이고 나는 좀 시간이 없어서 자주 좀 샵에 오기 어려운데 하시는 분 있다 없다? 아, 있어 없어요? 있죠. 요즘에 쿠팡 이용 매출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그 온라인 그 어떤 소비 시장을 지금 석권하고 있어요. 쿠팡이 뜰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요. 가격이 싼 것도 있지만 빠른 배송. 그러면서 물류를 엄청나게 투자했죠. 물류 창고라든가 어떤 물류 거점을 만드는데 수십조를 투자했어요. 그 지금 이제 빚을 봐야 한다. 이제는 온라인 그 쇼핑에 공룡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샵에 가서 내가 물건을 먹어보고 써보고 사보고 좋아. 근데 요즘에 바쁘고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샵에 좀 오기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하면 되죠. 근데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냥 본사 사이트나 혹은 쿠팡이나 혹은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 사도 되죠. 네. 하지만 그러면은 혜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혜택이 별로 없죠. 그러면은 어디를 통해서 내가 가입을 하면 좋아요? 그 샵을 통해서 가입을 하면 좋죠.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해요? 샵장이 하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수입은 누구한테 가요? 샵장이 가요. 그리고 또 그 고객이 본인만 사 먹는 게 아니고 본인의 친구나 가족들도 또 소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샵에 가서 사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가입해서 사거나 그러면 그 수입이 누구한테 가요? 소개했던 샵장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밖에 나갈 예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저희 밑부 햄프앤샵이 한 100개, 200개 정도만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대마 산업이 뒤집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안동의 유부지에다가 저희 그 대마 체험형 그 캠프를 저희가 농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아직은 대만을 제대로 농사 짓는 데가 많지 않아요. 또 대한민국 땅들이 한 떼기가 좀 작아요. 500평, 1000평 단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진을 찍거나 어떤 연출을 할 때 그림이 좋진 않죠. 근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땅은 이제 10,000평입니다. 10,000평이 몇 떼기로 되어 있냐면 한 떼기로 되어 있어요. 그 길이가 800m 얼마야? 한 바퀴 돌면 2km 돼요. 2km. 얼마야? 2km. 30분 걸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들? 장관이죠, 장관. 또 대마가 키가 커요, 작아요? 커요. 해서 내가 대마마트를 갔는데 대마가 커. 그럼 이렇게 보면 대마가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죠. 앞에 있는 한 나무가 보이죠. 나머지는 보이나 안 보인다. 밭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그 느낌이 제대로 안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땅은요. 여기 뚝이 있어요. 뚝이 높이가 한 5m, 한 4, 5m 정도 돼요. 뚝이 뱅도록 쳐져 있어요. 그리고 뚝 밑에가 이제 밭이에요. 그럼 뚝에서 보면 보일까 안 보일까? 아무리 커도 눈 아래 있겠죠. 해서 800m 대마가 쫙 심어져 있으면 어떨까요? 장관이죠, 장관. 그런 데가 있다 없다? 처음 왔을 때 쉽지 않아요. 그러할 만한 농장이 쉽지 않아요.
해서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대만을 심어도 보고 적십도 해보고 수확도 해보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또 뭐예요? 체험형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 제품을 가지고 또 다양한 또 소품이든지 먹거리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도 보고 먹어도 보고 또 써도 보는 거예요. 어떤 교육의 장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관심을 가질까 안 가질까요? 가지죠. 유명 언론에 매스컴에 한두 번만 두세 번만 소개가 딱 되잖아요. 그럼 관광객들 어떨까요? 너도 나도 올라 그래. 왜? 대마라는 뭐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지금까지는 억눌려 있어요. 불법이고 나쁜 거로. 근데 알고 봤더니 너무 좋은 거네? 그럼 나도 한번 체험을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까 안 될까요? 들겠죠. 체험을 하면 뭘로 연결될까요? 소비로 연결이 되겠죠. 해서 저희 밑부가 올해는 정말로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아무도 안 보고 계셨네요. 특히 이제 맨 앞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송 실장이 어디 출장을 가가지고 지금 방송에 좀 안 찍히고 있는 것 같은데 카메라 돌아갔잖아. 아 저게 큰일 났네. 저 카메라가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화자를 딱 잡고 있으면 화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남용수 이사님이 주인공이다 생각해가지고 주인공을 따라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주인공인데 큰일 났다 이거.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고 아니 자꾸 저 맥도가 보이는 거라고 이상하다. 말씀을 해줘. 입 떴다가 뭐 하실까요? 아니 왜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얘기해야 되죠. 이제 말소리 들었습니다만 이게 방송 보시는 분은 답답합니다. 사람은 안 보이고 말소리만 들으면 네, 우리 PD님이 저 멀찌감치 앉아 계셔가지고 몰랐나 봅니다. 아무튼 네, 소리로라도 뭐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생방은 아닙니다. 녹화 방송인데 또 하기는 그렇습니다. 해서 이제 우리 안동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우리 이제 강경원 박사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강경원 박사님을 이제 다음 주 원래 목요일날 뵈려고 하다가 이제 월요일로 일정을 바꿨어요. 그 바꾼 이유가 이게 참 재미가 있어요. 참 이게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이게 시차 때문에 그런가 봐요. 월요일날 저하고 통화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날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월요일날 언제요? 이번 주 월요일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날 뵙시다 한 거예요. 그럼 다음 주 뭔지예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죠. 우리 원데이. 다음 주 월요일 목요일 뵙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뭐죠? 이번 주로 착각한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하고 시차가 좀 다르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일요일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하고 월요일날 소통 주고받았는데 일요일이라 생각하면 이제 다음 주가 이번 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제 안동 와 있는데 좀 이따 뵙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저 안동 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이제 오늘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날짜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냥 워낙 편하니까 날짜 얘기 안 하고 그냥 다음 주 목요일 날 몇 시에 뵙죠 이렇게 했던 건데 그 다음 주가 이제 이번 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연히 저는 월요일 날 소통했으면 언제예요? 당연히 다음 주죠. 네, 그 말하는 말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목요일 날 뵈려고 하다가 이제 월요일 날로 바꿔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땡겨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뵙기로 했는데 하실 말씀이 참 많다고 하십니다. 이 강경원 박사님은 다국적 제약사에 계셨죠. 화이자 아시죠,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얀센도 여러분 다국적 회사고 여기 수석 연구원으로 계셨던 분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어떤 이제 학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연구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박사님이 안동에 이제 대만 특구 사업에 이제 참여한 거예요. 유한양행 아시죠? 네. 유한하고 컨소시엄으로 CBD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밑부를 만났죠. 우리가 이제 견학도 몇 번 갔었죠, 그죠? 연구하시는 연구실도 가고 우리 CBD 추출하는 것도 직접 봤죠, 여러분들. 네. 그 장비가요, 여러분들 돈이 엄청난 수십억짜리 여러분 적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신 거거든요.
아무튼 그랬다가 이제 연구가 끝나고 이제 괌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미부하고 이미 저희 그 전무님하고 괌에 갔다 오셨죠, 그죠? 네. 그래서 괌에서 이제 대마 산업을 제가 진행하려고 갔었어요. 그래서 괌은 이제 어떤 그 산업이 많지 않아요. 관광 산업, 그다음에 이제 미군들이 쓰는 그거 그밖에 없어. 그다음에 이제 농사 조금 짓고 농사도 많이도 짓지도 않아요. 그러면 공장이 있죠, 없어요? 공장이 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연방정부의 어떤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이제 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100만 평 정도를 임대를 해서 대마를 심어가지고 한번 산업화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우리가 건너가면서 이 마리아나 이 대마초를 괌 정부에서 합법화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바로 합법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2년 지났잖아요. 엊그제 이제 마리아나 제품이 벌써 나왔어요. 그걸 아무나 재배하고 아무나 만들어서 아무나 팔 수 있어.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 담배가 인상공사에서 하듯이 이건 정부에서 딱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니만 해. 니만 해.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개 정도를 선정해서 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미부가 참여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그때는. 우리 지금 이제 한 군데만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괌하고는 저희가 이제 햄프 산업하고 더불어서 마리아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한국에 수입하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담배가 안 좋을까요? 대마초가 안 좋을까요? 담배가 몸에도 안 좋습니다. 네? 뭐가 안 좋을까요? 담배가 담배가 안 좋다, 마리아나가 안 좋다. 담배는 이제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적혀 있죠. 그 담배를 피면 어떻게 된다고 친절하게 어디에 그림이 있어요? 박스에 그림이 있죠. 근데 팔아 안 팔아요? 팔아요. 근데 이제 마리아나는 그런 게 있다 없다. 1급 발암물질이 아니다. 근데 담배가 위험한 거는 중독이 되잖아요. 의존이 되고. 그죠? 오직하면 담배 끊은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말란 거예요. 그만큼 독점이다. 이 인간은. 네? 그죠? 지금은 근데 반대로 안 끊는 사람이 오히려 더 독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는 사실은 중독이 굉장히 심해요. 의존도 심하고. 하지만 대마초는 어떨까요? 몸에도 안 좋습니다. 대마초는 아니에요. 중독이 되지 않아요. 또 마약 그런 많은 분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런 거 봤죠? 네? 근데 마약이 두 가지예요. 오늘 마약 강의는 아닙니다만. 마약은 흥분시키는 게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양귀비나 뭐 기타 그 관련 마약들은 중추신경계를 자극시켜가지고 사람 흥분이 돼. 그래서 자신감이 막 생겨요. 술 먹으면 자신감 생기잖아요. 그죠? 그거 비슷해요. 그래서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냐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위에 망토를 딱 걸쳐. 나는 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그리고 뛰어내려요. 네? 그 말이 돼야 돼요. 자신감이 얼마나 그 업돼 있으면은 망토를 걸쳐가지고 날 수 있다 생각하고 목소리 뛰어내린다니까 진짜로요. 그 정도로 기분이 어떻게 해요? 업된다.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다. 근데 대만은요 마약으로 보류가 되어 있는데 기분을 다운시키고 진정시키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대마초 마리아나를 피고 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유명 연예인 중에 유독 대마초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부류가 있어요. 뭘까요? 가수들이에요. 물론 일반 연예인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죠. 하지만 일반 연예인들은 창작이란 걸 하지 않아요. 물론 뭐 연기도 창작일 수도 있지만, 그죠? 하지만 가수는 어때요? 창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따른 어떤 스트레스나 압박이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나죠.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이 대마초를 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새로운 것들이 또 이제 영감이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서 연예인 중에서 또 유독 가수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마초 마리화나는 법으로서 금지된 국가가 있을 뿐이지 실상의 몸에는 좋다 나쁘다 오히려 암 환자한테까지도 권한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 주지사가 앞으로 마리화나를 어디서 팔자 그랬어요? 뒷골목에서 팔지 말고 어디서? 좀 앞골목에서 팔자. 대놓고 좀 팝시다. 이 광고까지 할 정도로 바뀌었다. 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괌에서 뭐 대마초 사업을 한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된다. 굳이 담배 필래, 대마초 필래 그러면 뭐를 권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피워야 된다. 예를 들면 두 개 다 안 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근데 대마초 합법이 됐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돼요? 대마초. 대마초 비싸요. 근데 그 한 대에
2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 대. 그건 이제 좀 처음 시작해서 비싼 것 같아요. 아무튼 비싸니까 또 의존이나 중독이 되지 않아. 이거는 뭐 수시로 뭐 하루에 뭐 열대성도 피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따금식에도 그냥 도움이 되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 박사님하고도 우리가 이제 글로벌로 진출도 해야 되고 또 광주정부가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대마 산업에 대한. 또 우리 강경 박사님 괌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한인하고도 연결돼 있고 주정부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주지사하고도 만날 수 있을 정도면 어때 입지가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괌대학교가 있는데 괌대학교 안에 캠퍼스 안에 강기현 박사님 저택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안에 개인 집이 있는 게 말이 돼야 말이 조금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괌대학교가 이제 바닷가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강기현 박사님 저택 집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정부하고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뵙고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 하니까 저희 미국하고 또 연계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또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어떤 자본은 많아요. 근데 뭐가 좀 부족해요? 인력하고 기술이 좀 부족해요. 물론 지금이야 이제 뭐 대한민국이 많이 따라잡았죠. 예전에는 뭐 미국이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 뛰어났어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죠. 그래서 제품 그러면 이제는 어디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무조건. 또 건강산업도 말하나 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이곳 안동 사업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세미나나 행사나 또 이렇게 이제 캠프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행사는 다다음 주 목요일인 6월 12일에 목금 1박 2일 동안 샵장 그리고 예비 샵장을 과 함께 워크샵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하고 그리고 6월부터는 앞으로 이제 로드샵 샵들이 중국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생길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선정을 하고 또 샵장들을 또 배치를 하게 되면 또 캠퍼스 로드샵이라는 어떤 직급을 또 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거기 지역에 대한 뭐가 돼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판권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 미국과 함께 연을 맺은 여러분들은 어쩌면 대만 산업의 어떤 부흥기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 건강에 대한 거는 뭐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주변을 보시면 건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일반 병원이나 약에 의존하다가 안타깝게 고생하시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많아요, 제가. 맞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이미 중병에 걸렸다. 암에 진단이 됐다. 이러면 그때 정보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때는요, 내가 목숨이 달린 문제야. 맞죠? 근데 옆에서 누가 좋다고 하면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또 한 가지는 암이 딱 걸렸다. 그럼 주변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좋다는 게 몇 가지나 될까? 5만 가지는 되죠. 5만 가지가 몇 개예요? 5만 개입니다. 5만 개. 그래서 이제 좋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또 이제 불안하니까 내가 의학적으로 지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주치의한테 물어보죠. 그럼 주치의가 뭐라 그래요? 대놓고 뭐라 해요? 뭐라 합니까? 그냥 먹지 마라가 아니고 앞에 꼭 이 한 단어를 또 붙여. 먹지 마세요. 그러면서 앞에 뭘 붙여요? 절대 먹지 마세요. 그래도 부득불 먹겠다는 또 환자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딴 데 가세요 그러지. 의사 셌으니까 딴 의사 그 먹으라는 의사 찾아가세요까지 얘기하는 게 의사예요. 맞아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 그것을 고집을 부릴 수가 있다 없다. 심지어는 작년에 우리 밑바와 연결되어 있던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60대 후반, 70대 초반이에요. 엄청 건강하신 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밑부를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가서 진단받고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했다 안 했다? 하더라. 그까지는 괜찮아.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제품을 드시면 돼. 항암치료 하더라도. 맞아요. 드시면 돼.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끝내는 영양이 부족해서 말라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서 죽는 게 아니고 몸이 영양이 부족해서 죽는 거네.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면서. 맞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던 그분들이 수술하고 항암치료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품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안 먹더라. 먹더라 안 먹더라? 안 먹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다? 죽었어. 한 분은 6개월, 한 분은 1년간 돌아가셨어요. 그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예?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으면 뭐해요?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60, 70이 나이 많아요 적어요?
여기는 60, 70 안 계시나? 요즘 말로는 올라죠, 올라. 네? 맞아요. 우리 여러분들 나이를 좀 몇 개 먹어보시다 아시겠지만, 나이는 뭐예요?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맞아요. 우리가 육체는 늙어가도 마음은 어때요? 옛날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이팔 청춘이에요. 근데 몸이 늙었을 뿐이에요, 그냥.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거울을 보면서 몸이 늙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같이 늙어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해요? 또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60, 70대는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1, 20년 잘 버티시면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했죠. 네? 앞으로 1, 20년 지나면은 몇 살까지 산다의 기준이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몇 살까지 사냐면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정보에 앞선 사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 여러분들. 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때 가서 나이에 대한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이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주변에 지금 60, 70대 되신 분들, 안타까운 분들 정말 많아요. 60, 70대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 대사질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대부분 60, 70대가 많죠. 요즘에 40, 50대도 있지만, 그죠? 대사질환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는 그건 늦은 거고. 근데 암이나 이런 거는 이후라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대사질환은 애초부터 관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대사질환은 고혈압, 고지혈, 비만, 이 세 가지, 비만, 고지혈, 고혈압, 당뇨. 요 세 가지는요, 의사들이 한마디만 툭 던지면 약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 하는데. 겁이 나요, 안 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전에 이제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건강 전도사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전도사? 나는 이미 돈이 많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뭐 돈을 안 벌어도 된다. 물론 좋아요. 하지만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한테 내가 건강을 선물할 수는 있어. 또 내가 몰랐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몰랐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늘의 사명을 받고 미국에 왔다. 어디에 사명을? 하늘의 사명을 받고 미국에 왔다.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지금 초창기 때 해주시면 아마도 대한민국이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건강으로 고통받거나 힘들어하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줄어들리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2박 3일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지금 배가 많이 고프죠? 아니야. 왜 안 먹어요? 안 고파요? 왜안 먹어요? 어제 그 오토바이 소리가 나던데 밤에 오토바이 그냥 지나가는 거였죠? 여기 안 섰죠, 그죠? 오토바이 소리가 슬쩍 나던데 여러분들 그 오토파지는요 이 과학입니다. 이미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을 정도로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이틀을 안 먹는다고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또 우리는 또 안 먹지도 않잖아, 그죠? 영양을 채워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몸은 더 건강해지고 또 필요 없는 지방은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토파지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도 이제 남은 4일 기간 동안 진행을 마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집에 가면 끝난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받은 제품을 가지고 나머지 7일 동안 드시고 또 두부를 가지고 또 한 끼 정도는 해결하시고 정 좀 허전하다 그러면 채소를 좀 드시고 두부에 찍어서 우리 된장에 찍어서 이렇게 좀 하시면서 7일을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세요. 그러고 나서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증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자, 끝나면은 이제 두부를 드시고, 그렇게 이제, 안전하게 돌아가시면 되고, 이미 어제 저녁에 또 우리 신고 사장님이, 뭐 쓰레기도 다 버리고, 혼자서 좀 열일을 하십니다. 어제 밤중에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쓰레기 다 버리고, 이미 지금 치울 거 다 치워가지고 지금 정리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 짐, 소품들 잘 챙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곳 안동 사옥은요, 대마의 본거지, 소굴이 될 예정이고 이곳에만 오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또 기분이 업되고 또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안동 사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박 3일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